환경화학공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로지스틱 모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개체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Human Population Growth.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는 그 지수 성장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우시안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인구라든지 뭐 세포들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꼭 지수 성장이나 가우시안 성장 모델을 따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성장 모델인 그로스 커버는 뭐 인구라든지 아니면 세포의 뭐 박테리아의 성장 곡선 이런 거는 성장 곡선들은 네 가지 페이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레그 페이스, 지체 단계, 그리고 익스포넨셜 그로스, 그러니까 지수 성장 단계,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한국어로 얘기하면 정지 단계, 그리고 데스, 죽음 단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레그 페이즈 같은 경우는 성장을 거의 하지 않고 처음에 뭔가 적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성장이 없고 초기에 적응하는 이니셜 피어리어드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면 익스포넨셜 그로스 페이지, 그러니까 지수 성장 단계를 이렇게 거치게 돼요. 네,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그 레그 페이지 지내고 나면 지수 성장 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는 인구도 그렇고, 그리고 뭐 박테리아의 성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빨리 개체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이때는 이 익스포넨셜 그로스 페이지에서는 말 그대로 지수 성장 형태로 나타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수 성장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무슨 얘기냐면 박테리아가 성장하거나 인구가 늘어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혹은 박테리아 성장할 때 뭐 먹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개체 수에 비해서 이런 게 부족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인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발전 단계에 있을 때는 인구가 확 늘다가 어느 정도 늘고 나면 다시 인구가 어느 정도로 딱 정지되는 상태로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로 되게 돼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음식물이나 뭐 먹이들이 부족하거나 뭐 부족하게 돼서 이제 고갈되기 시작하면 개체 성장의 수는 멈춰지고 그로스는 안 일어나고 그냥 유지만 하게 돼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완전히 이제 푸드가 음식이나 혹은 먹이나 이런 게 모자라게 되고 고갈되면, 뭐 우리 인간의 그 인구 증가에서도 뭐 에너지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갈되게 되면 감소하는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피겨 3-10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레그 페이지, 그리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익스포넨셜 그로스 페이지,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페이지, 그리고 데스 페이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박테리아의 수 증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박테리아 개체 수에 대한 전형적인 성장 곡선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고, 이렇게 됐을 경우 레그 페이지, 익스포넨셜 그로스 페이지,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를 거쳐서 성장을 하고 데스 페이지를 거쳐서 소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 성장하고 그 환경에서 그 개체 수가 얼마까지 늘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어, 그 조금 전에 배운 그 박테리아의 전형적인 성장 곡선 혹은 인구의 성장 곡선, 인구수의 성장 곡선이죠. 이런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로지스텍 모델 혹은 S-shape growth curve 모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구가 계속 지수적으로 늘어난다 혹은 인구가 가우시안 모델처럼 늘어난다 이러지 않죠.
처음에는 인구가 적다가 나라가 그 환경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발전을 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인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죠. 이런 거를 이제 로지스틱 모델 그리고 S-shape 그로스 커브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이런 로지스틱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로지스틱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유기물이라든지 이스트셀 그리고 물벼룩 그리고 가실파리 프루트 플라이 그리고 스네일즈 그러니까 달팽이 그다음에 개미 양들의 개체수 성장 모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 로지스틱 모델에 따르면 우선 그 초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가 그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수 혹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그 인구가 가까워지면서 그 성장이 천천히 감소를 해요. 천천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 로지스틱 모델을 다음과 같은 미분방정식으로 로지스틱 커브를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DTDN은 Rn 곱하기 1-K분의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 미분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X축을 시간, Y축을 개체수로 그리면 초기에는 그 지수 성장처럼 빠르게 성장하다가 개체수가 환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까지 가까워지면서 성장이 느려져요. 기울기가 처음에는 증가했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급격하게 천천히 감소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 식으로 이런 식으로 미분방식을 쓸 수 있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좌변의 DTDN은 다 알다시피 미분방정식이고 오른쪽에 Rn 이 부분은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빼보고 생각을 합시다. DTDN은 Rn이라는 거는 1차 퍼스트 오더 그로스 성장 모델, 지수 성장 모델이랑 똑같죠. DTDN은 Rn,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개체수의 증가량은 현재 있는 그 개체수에 비례하는. 근데 1-KN 그 제가 하늘색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 가로 안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1-KN이 뭐냐? 캐링 캐패시티를 고려해서 그 캐링 캐패시티까지 수렴하도록 만들어 주는 항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모델에다가 이 1-K의 n이 있으면서 로지스틱 커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population size, k는 그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수용 능력, 그리고 r은 rate constant, gross rate constant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로지스틱 모델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좀 풀어봅시다. 로지스틱 모델 미분방정식은 DTDN은 Rn 곱하기 1-K분의 N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조금 전에 설명해서 가로 안에 있는 1-K분의 N 이 부분이 캐링 캐패시티를 고려를 해서 이 K값을 고려를 해서 성장을 하긴 하는데 K값을 수렴하게 하는 항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환경적 저항이라고 표현을 해요. 1-K분의 N이 있음으로써 지수 성장을 계속하지 않고 그 개체수가 K값, 그러니까 캐링 캐패시티에 수렴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늘으면 늘어날수록 그 저항도 늘어나죠. 왜냐하면 이 1-K분의 N에 이게 늘어나고 여기에 1-K분의 N이니까 그
파퓰레이션의 증가함에 따라서 파퓰레이션에 대한 저항도 늘어나요. 그래서 이 식을 이 미분 방정식 로지스텍 모델 미분 방정식을 일반해를 구하면 어떠한 시간 t에 대한 개체수 일반해를 구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지금 이거를 다 제가 펜으로 풀 수는 없으니까 공지사항에 첨부자료로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제일 위에 있는 식이 오렌지색 일반해가 어떻게 되는 데까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유도하는 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가 최대로 늘 수 있는 게 캐링 캐패시티 K 값이란 말이야. 근데 이 K 값의 반이 그러니까 캐링 캐패시티의 반 정도가 됐을 때에 그때 시간을 T 스타라고 했을 때 만약에 N이 2분의 K가 될 때 캐링 캐패시티의 반 정도가 됐을 때 그때의 개체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때의 개체수를 T 스타를 넣어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n은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의 t 마이너스 t 스타 분의 k. 그리고 이것도 공지사항에 제가 pdf로 유도로 한 식 이거를 올려놓을게요.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천천히 따라가면서 유도를 해보세요. 자, 모든 인구하고 개체 성장은 이 로지스텍 모델을 거의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이 로지스텍 모델을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현 시점 t 이퀄 0인 시점에서 그로스 레이스를 정말 알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t 이퀄 0이라는 얘기는 로지스틱 모델의 초기 이거를 우리가 설정을 한 시점이죠. 가정을 한 시점. 가정을 해서 설정한 시점인데 t 이퀄 0일 때의 그로스 레이스를 우리가 궁금해.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선 로지스텍 모델에서 초기에는 어떤 성장을 한다고 그랬죠? 초기에는 지수 성장을 하다가 환경적 저항이 계속 커지면서 캐링 캐패시티에 수렴을 하죠. 그러면 초기에는 우리가 지수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t 이퀄 0에서 처음에 지수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수 성장의 그 레이트 콘스탄트 라지 R0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R0는 뭐냐? t 이퀄 0에서 그 순간적인 레이트 콘스탄트, 순간적인 성장 속도 상수예요. 그래서 t 이퀄 0라고 지정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지수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수 성장의 순간적인 인스탄트너스 레이트 콘스탄트가 있을 거고 그거를 이렇게 따른다고 했을 때 지수 성장을 따른다고 했을 때 식을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겠지. dt dn은 t 이퀄 0에서 지수 성장하니까 r0 곱하기 n0. n0라고 쓰는 이유는 초기니까 그 개체수를 n0라고 생각을 하자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라지 R0라는 거는 가정한 거고 실제로 롱텀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로지스텍 모델도 따라야 될 거 아니야. 그때의 그로스 레이트 콘스탄트 스몰 r을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실제 로지스텍 모델을 따르는 거 dt dn은 rm 곱하기 1-k분의 l을 t 이퀄 0일 때 t 이퀄 0일 때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t 이퀄 0일 때 dt dn은 스몰 r 곱하기 n0 곱하기 1-k분의 n0. 그러면 t 이퀄 0라는 시점에서의 순간적으로 지수 성장하는 이 위의 식과 이 보라색 식과 그리고 롱텀으로 봤을 때 t 이퀄 0에서 로지스텍 모델을 따르는 S자 커브를 따르는 이 녹색식이 동일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우변만 라지 R0 N0 곱하기 라지 R0 N0는 스몰 r N0 곱하기 1-K분의 N0가 동일하다고 해가지고 R에 대해서 스몰 r에 대해서 그로스 레이트 콘스탄트를 구하면 아래 식처럼 스몰 r은 1-N0 per K 분의 라지 R0 이렇게 구해집니다. 구하기 쉽죠? 여기 우변을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예제 3.8을 풀어봅시다. 인구의 로지스틱 모델, 로지스틱 인구 곡선. 자, 우리 지구에서 지구가 인구가 안정화되는 최대 인구가 15빌리언, 그러니까 150억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자, 인구가 성장을 하는데 로지스틱 커버대로 로지스틱 성장 모델처럼 증가를 하게 되고 언제까지 성장하느냐, 언제까지 증가하느냐, 150억이 될 때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최대 수용 능력, 캐링 캐패시티가 인구에 대한 캐링 캐패시티가 150억이라는 얘기지. 150억. 그리고 2006년 당시에 인구의 전 세계 인구는 66억이야. 그리고 그때 그로스 레이트는 1.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로스 레이트 1.2%라는 거는 66억이 된 2006년을 T0라고 했을 때 지수 성장하는 그로스 레이트예요. 그러면 만약에 인구의 캐링 캐패시티가 150억이고 그 반인 75억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세계 인구가 75억까지 도달하는데 언제 도달하겠느냐? 이걸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선 R을 로지스틱 모델에서의 스몰 r 레이트 콘스탄트를 구해 봅시다. 조금 전에 배운 이식 노란색 박스식 구할 수 있죠. 우선 t = 0라를 2006년이라고 생각하자고. 2006년일 때 그 개체수가 지금 66억이지. 그러면 1-N0 66억, 그리고 K값 캐링 캐패시티 150억, t = 0일 때 레이트 콘스탄트, 그로스 레이트 콘스탄트가 1.2%니까 0.012. 그래서 로지스틱 모델에서의 스몰 r은 0.0214, 2.14%로 증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인구가 75억, 그러니까 캐링 캐패시티의 반이 되는 그때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첨부한 파일, 그러니까 로지스틱 모델의 일반회를 구하는 식이 있잖아요. 그게 3.23식인데 앞 슬라이드를 돌아가서 보면 될 거예요. 3.23식을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t는 r분의 1 로그 n0 k-n 분의 n 곱하기 k-n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R 구했고 조금 전에 N0 알고 있죠. 그리고 K 캐링 캐패시티 알고 있고, 그리고 N은 75억, 그리고 N 알고 K 알고 N0 다 아니까 식을 다 넣고 계산하면 11년이 걸려요. 그러면 이 11년이라는 거는 2006년을 t = 0라고 했는데 11년 후에 75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에 75억이 됐냐?
2017년에 75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9년도인가? 그 작년에 수업할 때 내가 조사한 바로는 2019년도에 약 75억, 77억 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보다 2년이 지났을 때 조금 더 늘었으니까 실제로 뭐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거의 얼추 다 맞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Maximum Sustainable Yield, 최대 지속 수율이라 그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로지스틱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생물학이나 개체 성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개념인 Maximum Sustainable Yield라는 개념을 구하는데 되게 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Maximum Sustainable Yield, 최대 지속 수율이라는 것은 뭐냐? 우선 그 population의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개체 수의 크기를 줄이지 않고 개체를 얻거나 없앨 수 있는 맥시멈 레이스를 얘기해요. 최대 지속 수율이라는 것은. 그러면 성장하거나 뭔가 데케이 된다, 소멸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개체 수의 크기는 그대로 있는데 이 줄어드는 속도, 레이스 최대일 때는 얘기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DTDN 슬로프 DTDN의 미분 텀이 제로가 되는 거고 그때 맥시멈 포인트라는 거는 수율은 슬로프를 얘기를 하는 거고 DTDN은 RN 1-K분의 1 로지스틱 모델을 이거를 한 번 더 미분, 이 슬로프를 한 번 더 미분한다고 했을 때 제로가 될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로지스틱 모델을 보면, 자변을 보면 그 DTDN이라는 거는 시간 변화에 따른 개체 변화, 시간 변화에 대한 개체 변화니까 개체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슬롭이죠. 기울기죠. 기울기. 근데 이 변화가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맥시멈이 돼. 그러면 이 슬롭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기울기를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제로가 되는 지점 이걸 구하면 되는데 DTDN을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 우변도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DTDNR 그리고 미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미적분 시간에 많이 배웠죠. RN 1-KN을 정리를 해가지고 DTDN으로 한번 미분을 하면 뭐 앞쪽은 R 곱하기 DTDN 그리고 이 K하고 R하고 안쪽으로 나오고 N제곱을 미분한다고 그러면 2N 곱하기 DTDN 이렇게 해서 이게 0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DTDN으로 묶어내면 식을 정리를 하면 결국 이렇게 되죠. R에 대해서 묶어내 가지고 정리를 하면 1-K분의 2N이 제로가 되고 그때 N을 N 스타 맥시멈 1일 때 그때 파퓰레이션을 N 스타라고 하면 N 스타는 2분의 K가 돼요.
2분의 K. 자, 다시 표기를 할게요. n스타는 2분의 K가 됩니다. 근데 2분의 K가 뭐라 그랬죠? K가 뭐라 그랬어? 그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개체수, 캐링 캐패시티라고 했지. 근데 캐링 캐패시티의 반이 되는 지점이 지금 맥시멈 일드일 때의 파퓰레이션이야. n0, n스타. 아까 그래프에서 S자 그래프에서 2분의 K가 되는 지점, 그때 개체수 n스타예요. n스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때 시간 아까 그 첨부한 파일을 보면 알겠지만 t 스타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그 개체수나 인구가 개체수의 성장이 로지스틱 모델을 따른다고 하면 그때 maximum sustainable yield 최대 지속 수율은 인구가 캐링 캐패시티의 반 정도 될 때 그때 yield가 maximum sustainable yield예요. 그 yield는 이렇게 구해질 수 있습니다. maximum yield는 DTDN 그리고 R 곱하기 N 대신 2분의 K를 넣으면 돼. 로지스텍 모델에다가 N 대신 2분의 K를 넣으면 R 곱하기 2분의 K 1-K분의 N인데 여기 2분의 K를 넣으면 계산을 하면 R분의 4분의 RK 즉 맥시멈 일드라는 게 뭐냐 4분의 로지스텍 모델에서의 레이트 콘스탄트 곱하기 캐링 캐패시티 그리고 이거를 맥시멈 일드를 커런트 그로스 레이트 아까 순간 성장 속도 R0 t equal 0일 때에 우리가 도입한 새로운 인자인 레이트 콘스탄트 순간 성장 속도죠. 그걸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리고 커런트 사이즈 n0로 표현한다 그러면 DTDN은 맥시멈은 4분의 RK인데 이게 1-N0분의 K 그리고 R0 표현을 하면 여기에 이제 R이라는 걸 이렇게 가로에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걸 정리를 하면 4 곱하기 K-N0분의 R0 K0 K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3.9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쭉 읽으면서 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3.9 본인이 직접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자, 그 인구 증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인구 증가에 대한 3.5 인구 증가에 대한 얘기는 개념을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개념. 자, 크루드 버스 레이트 한국어로는 조출생률이라 그러고 출생에 대한 가장 심플한 척도입니다. 출생에 대한 가장 간단한 척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 해에 어떤 그 주어진 해에 1000명당 몇 명이 태어나느냐? 1000명당 몇 명이 태어나느냐? 이거를 조출생률이라 그래. 그래서 좀 개발이 안 된, 좀 푸어리스트한, 좀 덜 개발된 개발도상국에서는 1000명당 조출생률이 30, 40이 돼. 그 말은 뭐냐면 한 해에 1000명당 30명 내지 40명이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좀 선진국 발전된 나라에서는 조출생률이 10 정도입니다. 1000명당 10명이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6년 기준으로 하면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조출생률이 약 2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명당 21명이 태어나는데 2006년에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66억 명 정도 돼. 원래 정확하게 여기 책에는 65.6억 명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해 2006년에 태어난 신생아들이 얼마나 되느냐? 6.56 빌리언 곱하기 10의 9승 6.56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1000명당 21 1000분의 20을 해서 138 밀리언 그러니까 몇 명이지? 100만, 1000만, 억 1억 3,800만 명이 태어난 거지 한 해. 1억 3,800만 명이. 그러니까 1억 3,800만 명이 정상 출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총 출생률, Total Fertility Rate, 총 출생률, TFR이라고도 합니다. TFR은 뭐냐면 여성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 값이에요. 여성에 의해 정상 출산된 아이들의 평균값. 그리고 TFR에서 가정은 뭐냐면 출산 가능한 여성의 현재 평균 출생률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을 해요. 가정하는 게 출산이 가능한 그 여성들의 그 각 현재 에이지 스페시피가 버스 레이시, 그러니까 평균 현재 출산 가능한 여성의 출생률.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에이지 스페시픽 버스 레이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2006년에는 TFR이 여성 한 명당 1.6명이고 물론 선진국 디벨롭드 컨트리에서는 여성 한 명당 TFR이 1.6 근데 좀 발전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진짜 좀 아프리카 같은 좀 발전하지 못한 진짜 채빈국 같은 좀 나라가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2.9 혹은 6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솔직히 여성 한 명당 1.6명의 아이를 놓는 게 보통은 요즘은 한 명 놓거나 뭐 안 놓는 경우도 있고 2명 놓는 경우도 있긴 한데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개발도상국이나 좀 채빈국 같은 경우는 여성 한 명당 넣는 아이 수가 뭐 거의 3명 정도 가깝거나 2.9명 그리고 6명 뭐 이렇게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6명이 넘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 출생률, Replacement Level Fertility 대체 출생률이라고 그러고 대체 출생률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그 한 여성이 아이를 가졌을 때 본인을 대체할 수 있는 딸아이를 놓는 경우 그 숫자를 대체 출생률이라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성인 어머니죠. 예, 어머니가 딸을 넣으면 그 인구가 다시 유지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딸아이를 낳았을 경우 그 딸아이로 인해서 또 인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대체 출생률이라 그래요. 자, 예제 3.10 출생과 사망에 대한 통계학 2006년에 세계 인구의 80% 정도 그러니까 80%가 어느 정도는 아니면 5.3 빌리언
그러니까 53억 명 정도가 좀 개발이 덜 된 나라에 살고 있대요. 미개발 국가에 살고 있는데 그해 크루드 버스레이트 조 출생률이 23, 그리고 크루드 데스레이트이 조 사망률이 8.5, 그리고 그 중에 그리고 인팡트 모탈리티 레이트 유아 사망률이 5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명 중에 23명이 태어나고 1000명 중에 8.5명이 죽고 그리고 1000명의 유아가 태어났을 때 53명이 사망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사망하는 사람들 중에 유아도 있을 거고 성인도 있을 거란 말이야. 아이도 있고 뭐 어른들도 있을 텐데 유아 사망률이 이 사망률에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이걸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미개발 국가 좀 못 사는 나라들이 만약에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좀 케어할 수 있고 의료나 이런 게 발전을 해가지고 식량이나 이런 게 좀 넉넉하고 의료도 좋고 환경도 좋고 좀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지냐면 선진국 정도로 만들어졌을 때 유아 사망률이 6으로 53에서 6으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해에 몇 명의 유아 사망을 좀 피할 수 있겠는가, 몇 명이 줄어들겠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사망자 중에 유아 사망자가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 이걸 좀 구해 봅시다. 우선 몇 명의 유아들이 한 해에 사망하는 자를 구해 봅시다. 한 해 사망하는 유아의 수. 우선 파퓰레이션을 5.3 빌리언, 5.3 곱하기 10의 구성 중에 사망하는 사람이 1000명이라 그랬지. 1000명당 23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1000명당 53명의 유아 사망률이 있어. 그러면 계산을 하면 6.5 곱하기 10의 6승 per year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토탈 사망하는 거는, 토탈 사망자 수는 population 곱하기 얘기 잘못했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오렌지색으로 합시다. 우선 그 유아의 인팡트 뎁스는 유아 사망 수는 우선 population 곱하고 5.3 곱하기 10의 9승, 이 5.3 곱하기 10의 9승 5.3 빌리언 피플이 1000명당 23명의 크루드 버스 레이트 출생이 되죠. 1000명당 23명이 출생을 하고, 그리고 그 1000명 태어난 1000명당 53명이 유아 사망률이 53이니까 1000명당 53명이 사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 population 곱하기 크루드 버스 레이트 곱하기 infant mortality rate 곱하면 한 해 태어난 아이에다가 한 해 그 사망하는 유아 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게 6.5 곱하기 10의 6승 per year가 되는 거고, 토탈 데스는 인구에다가 크루드 데스 레이트, 죄송합니다. 크루드 데스 레이트를 곱하면 5.3 곱하기 10의 9승, 그리고 1000명당 8명 곱하면 42.4 곱하기 10의 6승 이렇게 돼. 그러면 토탈 데스 전체 사망자 수분의 사망자 수 중 유아의 사망자 수를 프랙션을 곱하면 4.24 42.4 곱하기 10의 6승분의 6.5 하면 1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전체 죽음의 15%가 한 해 그 한 살 돌도 못 넘기고 사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냐? 6.5 곱하기 10의 6승인데 10의 6승 10의 6승이면 몇만 명이죠? 6.5 곱하기 10의 6승. 그러면 10의 6승이면 동그라미가 6개 되잖아. 1, 10, 100, 1000만, 10만. 약 600만 명 정도 되죠. 600만 명. 650만 명. 우리 인구가 얼마죠?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 5천만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구의 10% 정도가 첫 돌 생일 케이크나 첫 돌 축하도 못 받고 저거 3세계나 아프리카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슬프죠,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비번을 구해봅시다. 비번. 이 개발도상국이나 좀 못 사는 나라, 빈국에서 식량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선진국처럼 했을 때 유아 사망률이 infant mortality rate이 6까지 떨어진대요. 그러면 또 동일하게 6으로 떨어졌을 때 유아 사망률을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동일하게 인구 곱하고 그리고 조출생률 곱하고 근데 유아 사망률이 이제는 53이 아니라 6이죠. 6이면 곱하면 0.73 곱하기 10의 6승 per year가 돼. 그러면 650만 명이 원래는 사망을 하는데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고 음식도 많아지고 뭐 의료도 잘 갖추어지고 이러면 그 사망자 수가 0.73 곱하기 10의 6승 per year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계산을 하면 6.5 마이너스 0.73 곱하기 10의 6승 5.8 밀리언 580만 명 580만 명의 헛된 죽음을 한 살 그러니까 첫 돌도 못 보고 이 세상을 떠나는 유아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580만 명. 우리 인구의 10%가 넘죠. 그래서 유아 사망률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뉴트리션을 좋게 하고 페이지가 갑자기 넘어갔네요. 계속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키려고 하면 영양 섭취, 그러니까 뉴트리션 상태를 좋게 하고 의학적인 케어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뭐 아프리카 같은데 깨끗한 물을 오염되지 않은 물을 좀 공급할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이 인구 안정화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유아 사망률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자연 증가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인구의 자연 증가율 R을 그냥 자연 증가율이라는 거는 태어나는 사람, 태어나는 조출생률, 크루드 버스 레이트 B 마이너스 크루드 데스 레이트 D, R은 B 마이너스 D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이 굉장히 활발했던 나라죠. 실제로
그 아메리카 대륙에 원래 있던 사람들은 인디언인들이지 백인들이나 혹은 아시아 중국계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인들 이런 사람들 다 이민해서 온 거죠. 그래서 그 net migration rate 순수 이민 속도까지 고려를 해서 인구의 증가율을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R은 B-D 플러스 M. 그래서 이 M이라는 거는 들어오는 이민 그리고 나가는 이민을 나가는 수까지 다 그 수라기보다는 그 속도를 다 고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 증가율이라는 거는 조 출생률 마이너스 조 사망률 플러스 순수 이민 속도다. 그리고 developed country 좀 선진국 같은 경우는 크루드 버스 레이트이 좀 안정화돼 가지고 10위까지 떨어지고 크루드 데스 레이트도 의료 상태가 좋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10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지가 된대요. 근데 이제 그 산업혁명이나 산업혁명 초기에는 우리 인구 증가율을 좀 보면 크루드 버스 레이트이 40 정도 됐고 데스 레이트이 35 정도로 됐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자연 증가율이 전 세계적으로 0.5% 자연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림 그 3-13하고 그림 3-14는 그 지난 100년 동안 혹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 세계 인구 증감률하고 중국의 증감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림 3.13과 그림 3.14는 지난 100년 동안의 전 세계 그러니까 인구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좀 개발된 국가 그 선진국하고 좀 덜 개발된 국가 뭐 인도라든지 혹은 그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4.14 같은 경우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중국의 인구에 대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개발이 더 많이 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실선이 지금 버스레이시고 그리고 이 점선이 데스레이시인데 물론 여기 그 1900년대, 1800년대 차이가 크긴 합니다. 이때가 뭐냐? 산업혁명, 뭐 여러분 알고 있듯이 혹은 그 산업혁명의 혜택을 받은 기간이죠. 그래서 그 버스레이트 출생률은 계속 높게 유지가 되지만 사망률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렇게 급격스럽게 인구 증가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전쟁이 있을 때였어요. 실제로 세계대전이 있을 때였고 좀 덜 개발된 국가 같은 경우는 1900년대 전까지만 해도 그 기본적으로 버스레이트하고 데스레이트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여기 그 버스레이트보다 데스레이트 그러니까 사망률이 역전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였느냐? 태평천국의 난하고 세포의 항쟁 이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1950년대까지 계속 높은 출생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되고 나서는 의료라든지 식량이라든지 뭐 개발도상국에서도 좀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나아졌죠. 인간의 삶의 환경이 나아져가지고 사망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로스 레이트이 굉장히 이렇게 커지는 1950년대 이후에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데스레이시 1950년대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레이트 같은 경우는 높게 유지되다가 1959년에 갑작스럽게 감소되다가 다시 늘어서 1960년대 이후부터 천천히 다시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중국 역사에서 보면 1960년 이쪽 여기 어디냐면 이 부분, 그러니까 출생률은 급감을 하게 되고 사망률은 급속히 늘어나게 된 경우,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이때 당시에 굉장한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률은 굉장히 높고 출생률은 굉장히 낮아지는, 그래서 사망률과 출생률이 이렇게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러고 나서 좀 상황이 나아지고 나서 다시 사망률은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출생률은 여전히 예전에 약 1000명당 40명 수준까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죠. 근데 버스레이트를 이렇게 몇십 년 안 돼서 이렇게 확 낮출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인데 여기서 이제 가족 계획 이런 것들, 가족 계획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바람에 출생률을 반 이하로 40에서 20 정도 수준까지 줄일 수가 있었어요. 뭐 이건 표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2006년 당시에 65억 명이 있고, 버스레이트는 21, 데스레이트는 9, 그리고 자연증가율이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 15살 이하가 약 30%. 그러면 파퓰레이션 중에 15살 이하가 30% 정도란 얘기는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젊죠. 전 지구 인구가 10명 있다고 했을 때 3명이 15살도 안 되는 청소년이야. 어린아이. 굉장히 젊죠. 근데 뭐 이거 쭉 봅시다. 쭉 보고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뭐 토탈 퍼틸리티 레이트 이렇게 2.7, 그리고 유아 사망률 52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발전한 국가, 선진국에서는 선진국의 총 인구가 1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12억 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이 인구가 전 세계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되냐, 뭐 19% 정도 된다고 하는데, 크루드 버스레이트는 11, 그리고 크루드 데스레이트는 10.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조출생률은 낮고 조사망률은 뭐 1% 높긴 하지만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나죠. 별 차이가 안 나고, 그리고 자연증감률이 0.1, 굉장히 낮죠. 그리고 15세 이하의 인구 퍼센트가 17%, 전 세계 인구보다 훨씬 낮죠. 그죠? 그리고 뭐 유아 사망률이 6%, 말도 안 되게 낮죠. 근데 중국을 볼까? 중국 보면 중국 인구만 해도 13억 명, 13억 명, 20%입니다. 전 세계의 20%가 중국인이야. 그래서 어딜 가나 중국인이 있어. 어딜 가나 미국, 유럽, 뭐 호주, 아프리카 가도 중국인이 있다니까. 어딜 가나 중국인이 있다. 그리고 조 출생률은 12%,
사망률은 7%. 2006년만 해도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이 꽤 지금보다는 못 살았지만 꽤 살만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자연 증감률은 0.5%, 그리고 15세 이하의 15세 이하의 인구 퍼센트가 20%.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높죠. 그리고 유아 사망률이 27%. 유아 사망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미국 볼까? 미국은 3억 명, 그리고 전체 4.6%, 그리고 크루드 버스 레이시 14, 크루드 데스 레이시 8, 그리고 자연 증감률이 0.6%. 뭐 중국이나 이런데 차이 별로 안 나죠. 그리고 유아 사망률이 6.7.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그 자연 증감률 빼고는. 왜냐하면 이 자연 증감률에 미국은 이민 국가잖아요. 이민 자유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이민도 많이 들어가.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좀 개발도상국 전체가 4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인구의 61%예요. 그런데 크루드 버스 레이스는 27, 크루드 데스 레이스는 9, 그리고 자연 증감률이 1.8%, 그리고 파퓰레이션 언더 15%, 15세 15세 이하가 35%. 굉장히 높죠. 그리고 유아 사망률은 60일. 이걸 보면 개발이 덜 된 개발도상국일수록 태어난 아이가 정상적으로 첫 해를 넘겨서 넘기기 전에 사망하는 유아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미국이나 혹은 좀 개발이 좀 많이 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굉장히 낮고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